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리카와 나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MBTI 알고 계신가요? MBTI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MBTI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느끼는 방식을 16가지 성격으로 나눈 성격 검사인데요. 그 속에서 저는 ESFP 연예인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ESFP는 외향형, 감각형, 간장형, 지각형이 겹쳐서 구성되어 있어요. ESFP의 특징은 선천적으로 호기심이 강하고 미적 감각이 뛰어나가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주위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나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민감하고 이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ESFP의 특징 중에서 미적 감각이 있다는 점은 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즐거움을 느낄 때 남들도 같이 즐거움을 느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는 점은 저와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의 MBTI를 소개한 이유는요. 오늘 이야기 주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인 INTP 친구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MBTI인 ESFP와 궁합이 가장 잘 맞다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INTP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 맞다고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다르게 ESFP와 ENTP는 보다시피 마지막 P에는 같은 알파벳이 없는데요. 거의 정반대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와 이야기할 때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완전히 달라서 처음에는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도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지 않아요? 저도 그 친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그 친구를 싫어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해할 수 없어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친구와 같이 있으면 내가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었던 거는요. 어느 날은 제가 일본에 다녀와서 한국에서 격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도 격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많았던 저와 친구는 5시간 정도 길게 전화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5시간 정도 전화를 하면 그 친구의 살아온 환경이나 사고방식을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는데요. 그 후 격리가 끝나고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반가워서 그 친구에게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을 건네도 엄청 어색하고 기뻐하는 느낌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저를 싫어하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그 친구랑 만날 때마다 저만 그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고 만나면 어색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 친구에게 진지하게 같이 이야기하자고 말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왜 그런지 혹시 제가 말을 거는 게 불편한지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니라는 말밖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인사를 하면 불편해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한동안 고민했어요. 만약 친구가 저에게 싫다고 말했다면 그 친구를 위해 이야기하지 않았겠지만 그렇지 않았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전극적으로 계속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거나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 시기를 보내고 나서 저의 생각이 바뀐 때가 있었어요. 그 계기는 다른 친구한테서 그 친구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런 친구의 사정을 듣고 제가 그 친구에게 가족처럼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이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억지로 친해지고 싶어서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느새 서로의 신뢰감이 높아지고 이해할 수 없을 때는 힘들지만 그런 괴로움에서 도망치지 않고 극복했을 때 인생이 바뀐 것 같았어요. 이 친구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감사의 마음이 넘쳤어요. 생각해보면 친구와 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평화로운 시골에서 살아와서 언제나 행복한 환경이었는데요. 반대로 제 친구는 도시에 살아오면서 사회 현실을 저보다 잘 알고 세상의 행복이나 희망보다 괴로움이나 슬픔을 잘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배경은 지금 저와 친구의 꿈과도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장래 아프리카에서 청년을 교육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고 희망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느껴왔고 생각하고 있는 장래의 희망이나 행복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친구는 미디어와 관련된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 해요.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적인 소식을 알려주고 싶다고 해요. 그런 위해서는 희망만 알고 있는 것보다 지금 사회의 현실을 알고 나서 희망이나 아름다운 미래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감정을 알고 있어야 표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친구의 꿈을 통해 저는 기쁨이나 행복만 아니고 슬픔이나 외로움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반대의 성격의 친구와 지내면서 처음에는 성격이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친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해할 수 있고 저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새롭게 알게 된다는 것은 재밌었어요. 저처럼 여러분도 자기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거부하려고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알 수 있는 기회 아닐까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남의 차이를 인정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과 만나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생겼다는 것은 다시 생각하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자기가 자신감이 없어 남과 비교하고 자신의 좋은 점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모두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진짜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옆 사람의 좋은 점을 배우려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훨씬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주변 사람이 대단하게 보일 때가 있었어요. 저도 저에게는 없는 능력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런 점에 부족함을 재워서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저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어요. 저에게는 당연한 것이어서 몰랐지만 엄마와 전화하고 얘기하면서 알게 되었던 저의 장점은 순수하게 남을 존경할 수 있고 사람에게 맞추어 행동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저만이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다르는데요. 그래서 못하는 것만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노력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재능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위해 살 수 있으면 자기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모두 달라서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유명한 시 속의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개성을 인정한다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